반갑습니다.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의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체코와 몰타입니다. 체코의 약점은 득점력입니다. 물론 리그 전반의 분위기나 팀의 특성도 상당히 공수전환이 빠르고 공격적인 팀이기는 합니다. 다만 체코의 문제는 확실하게 상대의 블록을 격파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3월에 열린 경기에서도 1월에 지휘봉을 잡은 하세크 감독이 2승으로 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모두 한 골 차이의 승리였습니다. 신임 감독도 팀의 단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몰타는 생각보다는 수비에서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공격은 답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탈리아, 잉글랜드, 우크라이나가 있는 조에서 사실점이 최대였다는 점은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 지브롤터 같은 팀들이 한 번씩은 6골 이상의 대량 실점을 허용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몰타가 체코를 상대로는 실점의 폭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체코의 승리와 3.5언더 정도를 기대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단 체코가 전력 상황에서 위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기동력으로 상대 블록을 격파하는 데는 다소 부진한 흐름이고 몰타도 생각보다는 실점을 줄이는 역량이 좋은 편이다. 체코를 상대로는 공격은 몰라도 몰타가 실점의 폭 자체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르메니아와 카자흐스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슬로베니아에게 파이브백을 가동하는 극단적인 수를 썼지만 1대2로 패배하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꽤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전력입니다. 물론 아르메니아가 상당히 뒷심이 약한 편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 한 골을 넣은 지난 경기에서도 6분 만에 결승골을 실점하고 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늘 원정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가까운 지리적인 특성상 홈과 원정에서의 페널티와 어드밴티지가 극과 극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덴마크를 3대2로 잡아내면서 이변을 일으키나 하던 것도 홈이었고 0대5로 플레이오프에서 그리스에게 패하는 등 갈수록 예선에서의 성적이 좋지 못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르메니아가 2.5오버 양상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정을 가는 카자흐스탄의 페이스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 거리가 원정에서는 페널티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르메니아가 뒷심이 좋지는 못한 팀이라서 어느 정도 골이 따라잡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알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알바니아는 지브롤터를 3대0으로 격파했습니다. 일단 브로야와 아사니가 모두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면서 걱정이던 공격수들이 감을 잡기는 했습니다. 다만 워낙 전력 차이가 컸던 매치라 알바니아가 상당히 할만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듯 싶습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이 원정에서 약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무시하기에는 어렵기도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아시아에 가까운 지리적인 이슈가 있는 팀입니다. 따라서 원정을 가는 상황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상당히 약점을 잘 드러내는 편입니다. 사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를 상대로는 한 점도 승점을 따내지 못했을 정도로 전력 차이도 매우 큰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에서 이강인 팀을 상대로도 한 골 차이의 석패를 기록하는 등 수비적으로 발전한 모습은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알바니아가 신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알바니아가 지난 경기에서는 전력 차이가 워낙 컸던 대진이었음을 감안해야 할 듯 싶습니다. 유로 예선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원정에서 유독 약했고 전력 차이가 큰 팀을 상대로도 부진했지만 그래도 한 골 차이의 석패로 어느 정도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루마니아와 리히텐슈타인입니다. 루마니아는 불가리아와 무승부했습니다. 결국 공격진이 지난 경기에서도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수비에 비해서 빈약한 창 끝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리히텐슈타인을 상대로는 공격진에 무게감이 뚜렷하지 못한 팀들도 활력을 찾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던 편입니다.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임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일단 지난 경기 클럽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인 브로야에게도 실점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산마리노, 지브롤터 같은 팀과 달리 실점을 커버하는 능력치 자체는 하위 전력 중에서 개중 낮다는 편이나 여전히 전력 차이가 큰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템백을 가동하는 성향이 짙어서 하프라인을 넘기기 어려운 공격력의 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루마니아가 승리를 거둘 것 같습니다. 다만 창끝이 상당히 처참한 것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리히텐슈타인이 전력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지만 지브롤터나 산마리노 같은 팀들 중 수비는 개중 나은 편입니다. 3.5언더 양상을 생각하는 편이 합당할 듯 한 매치입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분석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